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이빙하다가 속쓰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사실은 이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입니다. 박사님, 다이빙 여행을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첫날은 보통 괜찮게 지나가는데 이틀째부터 속쓰림이 시작되고, 특히 다이빙하는 도중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2개월 전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모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평소에는 이런 느낌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인구 전체의 40%가 한 번씩 이런 위식도 역류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다이빙에 맞지 않는 다이버인가요? 해결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 미리 천만에요. 입니다. 우리가 다이빙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속쓰림, 영어로 하트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 때문에 애먹는 사람 굉장히 많죠. 어쩌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다이버가 아니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런 분 있으면 이 영상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인 정상, 그 다음에 특히 다이버를 위한 주의사항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막상 뭐 다이빙 여행을 갔는데 안 하고 오기는 억울하고 하니까 어떤 처치 방법이 있을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제일 많은 게 결국은 내장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을 쉽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이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다이버들에게도 다이빙 중에 어떤 속이 쓰린 느낌을 가지게 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 속에는 기본적인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엑스레이에 보면 위에 허연 게 심장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큰 검은 게 이게 위 안에 들어있는 공기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보통 조그만하게 초승달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근데 간혹 다이빙 하는 동안에 우리가 농축된 고압의 공기를 흡입을 하는데, 이것이 이 폐로 갔다가 나오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습관적으로 침을 삼키면서 이 공기가 윗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급상승을 한다든지 뭐 상승하다 보면 이것이 들어가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하면서 그냥 빠져나와주면 좋은데 이놈이 무슨 뭐 위산을 머금고 같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평소에도 어떤 그 정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이빙하는 습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스쿠버 다이버에서는 별로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 프리다이버들은 뒤집어서 내려가는 경우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다이빙하는 자세도 약간 이렇게 머리가 내려오고 다리가 자꾸 위로 들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위산 역류시켜서 속쓰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위산이 역류하고 하는 경우에 내가 너무 쪼이는 웨트수트를 입고 있으면 이것도 이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 속쓰림이 정상이죠. 근데 그 서양 애들이 이걸 하트번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탄나는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속쓰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 내용물 혹은 위산이 위 속에 들어있지 않고 식도를 타고 위로 기어 올라옵니다. 이때 상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가슴에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트, 심장이 있는 쪽에 있는 타는 듯한 느낌, 하트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소화불량의 경우도 자주 겪게 되고 항상 그 속이 좀 터부룩하다고 하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사실 저녁에 식사하는데 지장이 되게 많습니다. 뭐 커피 먹으면 심해진다 그러고, 제가 같이 헬스 클럽에서 운동하시는 분은 이 병이 그렇게 심한데 막걸리는 꼭 먹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다이버를 위한 이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이 역류가 급작스럽게 많이 생기면요, 위 내용물이 기도로 올라오고, 그것이 심지어는 호흡기 안에 가득 차게 토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 폐 속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역류가 심한 분들은 이거 미리 처치하고 다이빙을 하는 것이 좋고, 이게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정도라면 과연 다이빙을 권할 만한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사실 수중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은 이건 즐겁지가 않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위내시경 뭐 해가지고 확실한 진단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0명 중에 4명은 살다가 이 한 번 정도 혹은 여러 번 이 위식도 역류를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가서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을 겪게 되면 다이빙 취소 혹은 연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할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다시 금연 금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술과 담배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역류가 잘 오는 음식을 당연히 피해야 될 거고요. 제산제를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제산제를 우리가 베이킹 소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원료로 만든 그 제산제는 약국에서 그냥 파는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오늘 그걸 겪으면 그날부터 다이빙 끝날 때까지 그 약의 용량에 맞춰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빙 전에는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면 역류가 잘 일어납니다. 껌을 씹는 것도 여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벨트를 좀 느슨하게 하십시오. 이게 배를 너무 쪼아 놓으면 이게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빙 자세 자꾸 뒤집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너무 서서 다니지도 마십시오. 다이빙 자체가 아주 우습게 됩니다. 저희들이 해외 다이빙을 가보면 보통 배에 간식을 많이 실어줍니다. 뭐 2번 하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점심까지 먹고 들어오든지 하면 거기에 뭐 과자 부스러기, 음료수 이런 걸 많이 실어주죠. 간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수면을 취할 때요, 본인이 취하고 있는 수면 자세가 바로 누워서 자는지 옆으로 모로 자는지, 역류가 심한 사람들은 그 자세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분명히 이런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이빙하고 속쓰림을 겪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어떤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다이빙 하십시오.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꼭 해결하시고, 또 즐거워야 더 안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